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드로스 6번째 시간으로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소크라테스는 연설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글과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글을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연설과 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소크라테스는 타무스와 테무트 이야기를 하면서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테우트 같은 경우는 수화 산수, 기하학, 천문학, 장기, 주사위놀이, 문자를 개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타무스 같은 경우는 아이깁토스의 왕이고요. 이런 테우트가 타무스에게 문자를 보급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테우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문자를 익힐 경우에 더없이 지혜로워지고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는 지혜와 기억의 영약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타무스는 이런 테우트의 발언에 이제 개발자가 자신의 제품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자를 익히게 되면 사람이 건망증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익히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만 되뇌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지만 지혜로워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상기와 지혜로워 보이게 하는 영약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파이드로스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출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글은 원리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학 편람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려는 사람과 수사학 편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은 순진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글은 원리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 아니라 상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글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일관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막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오해에 따라 잘못 평가돼서 푸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그림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과 유사한 연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텍스트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말로 표현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글과 연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과 연설을 같은 형제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연설의 특징에 대해 살피게 되는데, 연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타겟을 놓고 정보를 제공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오해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푸대접을 받게 되면 저항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글보단 연설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농사꾼의 예를 들게 되는데, 이게 뭐와 같냐면은 게임을 할 때 치트키를 쓰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이 더 만족감 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농사꾼의 예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속성으로 빠르게 키워내는 것보다 자신의 기술, 이런 어떤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서 농작물을 길러냈을 때 그 만족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은 연설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런 것이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언제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기억력이 나빠질 때, 즉 건망증이 심해질 때 상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신 또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상기시킬 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글을 쓴다고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글과 말하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 어떤 적절한 대상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을 통해서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최대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향연에서 이야기가 됐던 영혼의 출산편과 관련이 있죠. 네, 이렇게 연설과 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소크라테스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술적 연설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주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기술적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주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주제의 미세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혼을 잘 파악해야 하고 혼에 맞는 연설을 잘 파악해서 진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와 설득 관련해서 적절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술적 연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글에 대해서는 글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운문이나 산문 같은 경우에는 유의용이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순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글이나 연설이 가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적절한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요. 가장 가치 있는 글은 뭐냐면 화자와 올바르게 전달된 청자의 머리에 잘 정리된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애지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요. 일단 애지자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반박을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글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신이 쓴 글이 하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지자는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요소가 더 있겠죠. 글에 대한 인식 말고도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글과 관련해서 애지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마친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해 기도를 하고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이드로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향연이나 국가의 환생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관련지어 생각해보면은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파이드로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에우티데모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